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작전 6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또 어제랑 비슷하게 아침에 조금 붙이는 듯 하다가 조금 밀리고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차트고요. 주가 지수가 아침에 좀 운익이 좋았는데 조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어디 갔냐? 요게 일중 흐름입니다. 계속 도망가네. 요거 오늘은 좀 올릴 거라 보고 있는데 아직은 못 올리고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오늘도 외국인 매도는 있는데 어제랑 좀 다르죠. 여기 보면 2천억 정도, 2,0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뭐가 큰일 날 뻔했어요. 폭등하려다 비시겠다고? 그거 좀 있고, 그리고 종목 요렇게 봐드리고 조금 더 천천히 볼게요. 어제 여러분들 그 클로봇이었죠. 어제 관심주. 저희가 이제 약간 4월 개편하면서 제가 관심주 한 종목씩 드리거든요. 클로봇 아침에 한 5%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조금 빠졌는데 아침에 한 7% 나왔죠. 7%. 아마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이게 아까 2950은 고점이니까 8% 정도가 나왔고, 오늘도 11시 한 25분 정도에 또 한 종목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쩍까짝게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글로봇은 여러분들 19,350원 공략.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고점 기준으로 적어놨는데 아마 최소 3에서 5%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거고, 요새 로봇주들은 뭐 그리 잘 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TXR 정도만 조금 붙어 있는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장이 오늘 조금 오를만 했거든요, 사실은. 오를 거 생각하는데 그 장 초반에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을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건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주간 기준으로 아마 오늘 내일 해가지고 저점을 찍지 않을까 좀 추정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욕심이고, 밤새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는 그래도 희망의 빛을 조금 준 게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불안하니까 이거를 딥하게는 안 보겠습니다만은, 딴 것도 있는데 이제 S&P 500이 어쨌든 5,500선 찍고 양봉 나왔잖아요. 나왔고, 애플이 약간 밤새 미국 증시에서 안전자산의 성격의 위험을 조금 보여줬어요. 이것도 이제 애플도 실제적으로 어제 나온 내용은 뭐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도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왔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고,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뭐 지금 다 빠지는 건 비교해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딱 보면 어제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한 3%, 일본 니케이가 4%, 대만 자치엔이 4% 정도가 빠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빠진 게 삼성하이닉스가 3에서 4% 정도 빠졌고,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10%나 빠졌죠. 그죠? 그 일본은 이제 약간 무슨 반도체입니까? 이걸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라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도쿄 일렉트론 뭐 이런 회사, 디스코 이런 회사들이 한 6%, 대만은 TSMC, 한국은 현대기아, 또 자동차로 놓고 보면 혼다, 도요타, 닛산 다 빠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전부 다 보게 되면 사실 자동차 관련주가 관세 노이즈가 제일 큰 섹터들이고, 반도체는 이제 시황과 관련된 섹터들이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점에서 놓고 볼 때든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평균가 기준으로 봐셔야 돼. 지금 같은 장은 나스닥을 보고서 분석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어차피 반도체만 봐야 되는 거라서 어렵고, 그냥 S&P를 기준으로 놓고 봐가지고 5,500선 정도를 일단 지지하고 있으면은 뭐 사실 이제 4월 2일 날 내일이죠. 관세가 부과되고 할 건데, 아직은 뭐 잘 알 수는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3월 일정 기준으로 이렇게 뭐 수출 데이터도 나오는데 뭐 그리 반영은 안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반영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또 속보 하나 똑같은 내용인데 수출 데이터는 어쨌든 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매크로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미국 변수가 가장 크다. 예, 그거 중심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 자체가 뭐 우리가 볼 때 뭐가 자꾸 이렇게 가리냐? 예, 우리가 볼 때 실제적으로 상호관세 있으니까 어쨌든 4월 2일 기준으로 2일 전에 저는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물론 그 이후에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두 개 정도 보면 되거든요. 두 개 정도. 하나가 달러잖아요. 근데 달러가 지금 다시 약간은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강세로 팍 갔다가 지금 다시 약간 약세거든요. 달러 조금 내려, 이게 너무 빨리 강세로 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채권 금리가 폭락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약간은 멈춰 있습니다. 뭐 그리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확 떨어졌었잖아요. 4.2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너무 빨리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아무래도 어제 아까 본 대로 그 종목들도 많이 내렸지만은 배터리가 지금 상태에서 테슬라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예, 테슬라 주가는 뭐 어저께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약간은 그 제스처라 그럴까? 그걸 약간 조심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다가 그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테슬라가 우리가 도지라고 그러거든요. 도지. 예, 정책 효율 부서죠. 정책 효율 부서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연금 삭제하고 공공기관 없애버리니까 테슬라 미국에서도 불매운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어저께 약간은 이걸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돌출 행동을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내일 이제 인도량 발표를 해요. 내일. 예. 1분기 인도량 아주 부진하게. 예. 근데 테슬라를 왜 갑자기 보냐면은 이거는 복합적이에요. 테슬라 주주분들도 참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테슬라가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뭐 LNF가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런 말하면 좀 부담스럽지만은, 근데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에 있는 관련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런 거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는 거고, 시장은 저는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반등할 거라 보고 있어요. 어제는 요 시간에 반등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시장은 아침에 잠깐 어제 시가 넘었다가 실패하고 했지만은 시장은 오늘 저는 그리 봐요. 예, 오늘은 안 죽는다. 너무 뭐 단정했다가 좀 코 터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잘 안 죽는다. 예, 그리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시장을 맞추지는 못하지만은, 그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오르고 내림에 있어가지고 어제 하루 전보다
동시간 대비 지금 매도 강도가 어제보다 덜하고 어제는 벌써 이 시간에 선물 매도였고 뭐 후행지표지만은 콜옵션에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제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은 거고 그러면 시장이 이제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 관점에서는 이까지의 계리율이 되게 커요. 이걸 이평 계열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경률 가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반등할 때는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삼성이 아마 많이 빠지긴 좀 어려울 거예요. 제 생각에 삼성전자가 워낙 좀 세게 들어온 게 그 근거가 되고 엔비디아가 지금 되게 약하죠. 예, 엔비디아가 다른 애들보다 약하거든요. 엔비디아만 약한 게 아니고 브로드컴도 약하고 예, 마이크론도 약하고 다 약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도주는 없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급락을 많이 했던 삼바나 이런 애들이 커버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커버합니다. 알테오젠이 커버를 하고 HLB가 커버해요.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아침에 조금 눌려도 장은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할 때 지수가 갑자기 많이 빠졌을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지수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수를 사는 데는 뭐 12630을 사는 방법도 있고 12630이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233740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아유, 내 또 먹었네 이거. 아, 또 3% 먹었네. 뭘 주도주가 화장품주예요? 그래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주도주 개념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실리콘토 같은 경우는 네, 괜찮아요. 실리콘토는 아침에 매수가 떴습니다. 예. 왜냐하면 반란으로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요. 반란 이슈로 많이 빠진 게 있고 어쨌든 간에 장은 이렇게 팍 쳐올리게 돼 있어요. 저도 있고 맞아요. 화장품주도 나쁘지 않아요. 저기 지난번에 잠깐 말했던 그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애들 되게 그림 좋습니다. 예. 예, 그리 좋은 거고 실리콘토는 사실 이게 기술적 면점에서는 이게 그 반란이란 이 회생 신청하면서 어시주로 많이 내려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 손실 처리 부분이 아니라서 아마 그거로 조금 과도하게 빠진 게 있어서 기술적 반도 논할 거고 화장품 쪽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ODM 업체들이 좋은 회사들입니다. 유통 아모레퍼스피 이런 거 말고 중소형 ODM 업체 그게 이제 코스메카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대장주하는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인데 지금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경우는 중대형주라 약간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를 보시는 분들은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주식에서 말씀드렸는데 클리오나 선진뷰티 같은 경우는 조금 더뎌요. 그런 거 있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은 제가 딱 앉은 순간부터 들어 올려서 오늘 들어 올리면은 종가까지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시아가 다 움직여요. 우리만 움직이고 우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고 환율은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제 추정컨대 나스닥 선물도 낙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그리 중요 안 한 건 아닌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 1% 이상 벗어나면 모를까. 오케이? 그리 보시면 이번 주가 똑같은 패턴으로 갈 확률도 되게 높아요. 요 3월 초, 또 2월 초처럼 1월 초, 2월 초, 3월 초, 4월 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아침에 안 오른 종목들도 엔솔도 보면 아침에 밀렸다가 붙이는 그림이잖아요. 다 웬만하면 붙여 올라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조금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약간 바이오를 매매하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바이오를 매매하는 게 거꾸로. 예. 바이오 헬스케어를 매매하는 것 자체가 조금 유리해요. 유리하다는 표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바이오테크 관련주들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은 이거 바이오테크라 그러거든요. 그냥 바이오는 실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애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고 예, 그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대충 접히죠. 오늘 공매도 금지됐던 종목들은 아침에 리스트가 있을 건데 이 종목들은 맨날 바뀌어요. 뭐 단언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 갔냐? 어제 이제 공매도가 좀 거래가 많이 됐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공매도 거래 대금 기준인데 예. 어제 하이닉스가 13% 공매도 비중 거래 대금이 아마 단위가 100만 원이구나. 100만 1000만 원 1000억 정도. 한미가 제일 컸죠. 42%, LG엔솔 36%, HD 현대일렉 33%, 439억. 포퓨. 코스피 쪽에서는 확실히 예, 하이닉스하고 한미가 좀 많았고 나머지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공매도 비중은 뭐 16%. 금액 기준 590억. 에코프로 HLB. BM, 삼천당도 이제 그런 게 좀 많았었고 거래 비중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하긴 그런데 공매도 거래 대금에 대한 비중인데 사실 근데 보시면 호텔신라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신라가 뭐 특별히 모멘텀 있나? 하나는 이제 어제 김성인 회장이 지분 정리를 해버렸고 카카오뱅크 같은 애들은 이제 금융주니까 충분히 눌릴 수 있고 포퓨는 지금 좀 안 좋죠. 한샘은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이고 마이크로 디지털 개별주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 안 나오죠. 에코프로는 지주사니까 공매도 1차 타겟이 되는 거고 원익IP에서 실적은 잘 나오는데 반도체 전공정 장비고 엔캠은 네 거의 아마 지금 수준에서 가장 개피곤할 겁니다. 네, 뭐 에코프로, 모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그쪽이죠. 어제 공매도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어제 공매도 타겟이었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본의 아니게 뭐 그런 관련 일정이 많은 거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HBM 쪽도 많이 밀렸어요. 예, 테크윙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투매할 필요 없고 사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을 개를 놓고 보기보다는 잠깐만요. 아유 내가 또 아침에 매수한 게 또 수익 나네. 아침에 2% 단타 치는 게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뭔지는 안 돼요. 자 지금 이번 주부터는 초단타입니다. 초단타 스캘핑을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죠. 뭔지 안 가르쳐드리죠. 하루에 2% 3%짜리 10번만 하면 하루에 30% 먹는 거 아니야. 여기 알이 받쳐가지고 자 그런 게 좀 있고 장은 뭐 조금 안정화되는 거 저는 안정화까지는 모르겠는데 안정화되는 쪽으로 보려고요. 예. 우리가 뭐 급락장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속도는 좀 걸릴 수 있어요. 아니야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잠깐 매매 하나 한 거 있어요. 하루에 2% 뛰기 15번 하면은 하루에 상한가 먹는겨. 2판 4판이야. 2월달에 까이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약간 리뉴될 관점으로 이따가 한 11시 정도에 관심주 한 종목도 드릴 거니까
한번 잘 보면서 그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아, 공매도가 제도가 꽤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 있어봐요. 왜 이렇게 광고가 많냐? 뭐 이런 거는 공감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공매도가 공매도 과열제도 지정돼 가지고 하루 거래되는 게 한 4가지 정도 타입이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4월달 기준으로는 공매도 거래대금 전일 대비 이상 2배수,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전날보다 2배 이상이면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20% 이상,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배, 예, 그렇게 되는 규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규정이 뭐냐 하면은 뭔가 좀 복잡한데,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퍼온 건데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한 개는 안 되고 하나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요. 주가가 5% 이상인데 주가 하락 요인은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3배 이상,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2~3배 이상,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깔끔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머리가 나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 조금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그것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KRX 있거든요. 예, KRS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PD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채팅창에 올려드리면 또 우리가 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갔냐? 어제 다 텔레그램에 올려놨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통계 있죠. 통계 눌러요. 그 밑에 보면 공매도 통계라고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여기 쫙 나와요. 그래서 요 보면 종합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종합 정보는 하루 전날 데이터예요. 일단 현재는 실시간 반영이 안 되고, 공매도 거래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도 다 보여요. 근데 이것도 지금 10시 기준이죠. 여기 실시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고별 종목 공매도 종목 상위, 요건 31일이니까 어제 거고, 예, 어제 거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장 끝나거나 한번 내 종목들이 여기 해당되는지 그런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이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왕이면은 내 종목이 여기 없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그런 취지가 맞는 거죠. 여기에 내 종목이 만약에 걸려 있으면 기왕이면 한 번 더 다른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공매도 순보유 잔고 상위 50종목인데 포표부터 쭉 있잖아요. SKC도 있고 LNF도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내가 주식을 가거나 살 때 향후에 앞으로 여기 있으면 혹시 이런 부분이 조금 나한테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50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얘가 약세죠. 두산 피올셀 지금 안 좋죠. 롯데 안 좋죠. SK 안 좋죠. LNF 안 좋죠. 명신산업 안 좋죠. 신세계 현대백화점보다 못 가고 있고, CS윈드 지금 바람 안 불죠. 포스코 DX 많이 올랐다가 밀려 있고, 호텔신라 뒤지고 있고, 셀트리온 18만원 밑에, 하나투어 그냥 개별 유행 가시고, 지금 코스모학 최악입니다. 리튬 쪽 대한전선 안 좋고, 예, 그렇죠. BH 지금 거의 한 달 때 안 움직였을 거고, 콜마가 코스맥스보다 약하고, 분리막도 지금 재미없고, 서지전자 안철수 테마주, TGK 휴게면서 화학주, 카뱅 맞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종목을 매매하실 때 그걸 한번 역발상 관점으로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과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과열 종목이 이제 전날 기준으로, 이거는 당일날 안 나와요. 한국거래소는 항상 6시가 끝나고 나면 데이터가 찍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6시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루 전날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지정 기준이 있는데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 1분기죠. 예, 4월이니까 20% 이상이네. 거래대금 기준으로.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 20%, 코스닥 18% 거래대금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어요.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유형이 하나 세네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한대요. 이거는 근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봐도 잘 몰라요. 지금 말해가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KRX 이건 뭐 그래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이거 이제 가끔씩 봐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예, 본다고 나올 건 아닌데. 뭐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공매도 들어가면 사실은 종목을 살 게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 만약에 그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대차 정보가 많아요. 그래도 안 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기업이건이 똑같아요. 여러분 채팅방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있으면, 카카오뱅크가 사실 지금 보시면은 KB나 신한이나 국채은행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은행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출 한도거든요. 그럼 모회사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3년 동안 바닥을 끼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공매도를 치고 싶죠. 예를 들어서 꼭 말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036570 NC도 왜 못 가겠어요? N소프트가 지금 리니지가 최고의 IP는 맞긴 맞는데 N소프트 적자 났지 않습니까? 적자. 그리고 게임이라는 거는 제조업이 아니라서 막대한 운영비는 들고, 이런 종목들은 누가 봐도 공매도 치고 싶죠. 치고 싶다는 말이 좀 그럴까? 그냥 눌러놓고 싶은 거죠. 그냥 그렇게. 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만약에 단기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쳐야 돼요. 나라 꼴이 안 좋아요?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도 살만해. 너무 그러지 마요. 딴 데 가면 더 힘들어. 미국도 개판이에요. 너무 나라 꼴 그러지 말아요. 네? 뭐 한 해 두해 우리가 한 해 두해 그랬던 거 아니잖아. 예. 주식 하시는 방이니까 주식 이야기만 해요. 오케이? 예. 주식하는 방에서 뭐 굳이 나라의 구분을 이야기하겠어요? 자, 그런 거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공매도 쇼크는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애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대형주가 조금 더딜 수 있어요. 바닥에서. 우리가 바닥이라 생각했던 섹터들, 뭐 SDI도 그럴 수 있고 LG전자도 그럴 수 있고, 요런 애들이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장대에 빠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위험한 거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치고 가는 데 제한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갔냐, 지금 하나 같은 애들을 치고 따라붙지 못하겠어요. 저도 따라붙지 못하겠는데, 왜 발표 났어요? 그거 났어요? 발표가? 안 났을 텐데. 이렇게 상법 개정안 그거 결과적으로는 거부돼 가지고 나가리 됐어요? 상법 개정안 나가리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재발인가?
나가리 됐어요? 아, 나가리야? 아, 그래요? 그게 총리가 거부권 발동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나가리 된 거야, 나가리? 상폭 개정이 나가리 됐구나. 그러면은 나가리 되면 또 재상정 할걸요, 아마? 나가리 이유가 뭔데요? 아, 나가리 됐어? 아. 뭐 사실 어제 그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오늘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어제 하나의 공시가 나옵니다. 어떤 공시냐면 지분 공시인데 이 지분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그 회사예요. 예. 온라인 파트너스. 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중간 퀴즈. 온라인 파트너스 하면 생각나는 기업을 누르시오. 1번 이수만, 2번 SM, 3번 삼성전자, 4번 하이닉스. 아, 이수만 안 돼. 다시. 1번 셀트리온, 2번 SM, 3번 삼성전자, 4번 하이닉스. 그렇죠. 2번입니다. 예, 행동주의 펀드로 대변되는 애들인데 어저께 덴티움에 대해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분 공시가 들어왔어요. 7%.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름이 되게 젊은 친구인데 대표가 여기가. 온라인 파트너스가 우리나라 자산 운용수 중에는 조금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만약에 주식이 딱 들어오게 되면 주식은 떠요. 저도 사실은 어저께 조금 늦게 봤는데 그래서 뜬 게 덴티움.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기업이 뭐 배당을 좀 똑바로 안 한다든지, 예, 그 사모펀드.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손을 대면은 주가를 망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망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이제 행동주의 이건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오늘은 뭐 이걸 드셨어요? 아, 그래요? 덴티움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회사는 잠깐 상법 개정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자식들도 말씀하시는데 이 자식들도 그놈이 건물들이에요. 명분은 얘네들이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예전에 SM 사건 생각하면 그래요. 카카오 SM 인수할 때 그때가 23년도 초인가. 예. 그래서 걔네들은 싹 빠져나갔었는데 어쨌든 뭐 좀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주주 정책 강화, 예, 주주 정책 강화, 배당 뭐 그다음에 이사 횡포 방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덴티움 같은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임플란트 회사고 아마 추정컨대 개인 기업 아니겠어? 덴티움이 개인 기업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오스템 같은 애들도 자진 상폐했잖아요. 그쵸?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런 거는 막아야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은 절대 상장해주면 안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 말이야. 오스템 임플란트는 옛날에 동진세미케 이언모님이 그거 오스템 임플란트 해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는 하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이것도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 주가는 급등을 하지만은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가 아직까지 한국 정서에는 조금 안 맞다. 대신 주식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혹시나 행동주의 펀드라는 이름이 떠면 아, 주가가 단계적으로 오르겠구나. 그건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이사회들의 행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제 기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부담스럽죠. 예,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가 좀 옆으로 잠깐 세봤네요. 그런 게 있고, 오늘까지는 1차적으로 장은 바이오가 땡길 것 같아요. 원래 바이오가 땡깁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게 꼭 공매도를 떠나가지고 낙폭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낙폭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게임, 로봇, 뭐 화학 이런 애들은 대부분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관세 노이즈가 있으니까. 근데 그 관세 노이즈가 없는 섹터가 이제 대부분 바이오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관세 노이즈가 없는 섹터들. 뭐 사실은 엔터도 관세 노이즈는 없어요. 근데 엔터는 지금 현재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이게 SM이고 이게 YG고, 예, 요게 하이브인데 다 보면 주가가 지금 횡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달 전에 관세 사각지대의 어떤 뭐라고 할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섹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나 SM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오히려 기다리는 게 낫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정컨대 돌고 돌아가지고 진짜 뭐 카이나 이런 걸 따라가기는 좀 애들이 겁나는 것 같고,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그렇고, 예, 오늘까지 이틀 10% 올랐어요. 그쵸? 이틀 10% 올랐어요. 하나요로가 어제 60만원 찍고 68만원이면 10% 올랐고, LIG 넥스원이 지금 어제 23만원 찍고 26만원이니까 이것도 한 10% 올랐고, 하나시스템 어제 수주가 있었잖아요. 3만원 찍고 34,000원이니까 이것도 한 10% 올랐어요. 예, 그러면은 추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추격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잔잔바리로 아마 제 추정 건데 화장품주로 제일 세게 들어오지 않나, 예, 추정을 합니다. 화장품주가 또 중국이 어저께 좀 다른 이야기인데 중국 애들이 무지하게 돈을 뿌렸어요. PBOC seen deploying stimulus soon on tariff risk. 캐시 소티지란 단어를 썼네요.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뭐라는 게 이거? 뭐라는 거죠 이게? PBOC는 중국 이제 인민은행입니다. 인민은행이 곧 관세 리스크 어째 가지고, 뭔 소리야 이거? 돈 푼다는 이야기라고 된. (2분기) 정도에 중국 인민은행의 unanimous will cut the reserve requirement. the reserve requirement ratio, 지급 준비율 말하는 거네요. 2쿼터, 세컨 쿼터니까 4, 5, 6월달 2분기 동안에 the reserve requirement ratio니까 reserve 비축하다. 지급 준비율을 커팅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거기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타리프 리스크, 관세 위험과 캐시 쇼티지, 현금 부족을 대비해서 곧 디플로잉 스티무러스, 부양책을 펼칠 수 있다. 달투님이 잘하시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돈 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직접 관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 쪽으로 매기세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은 조금 찝찝해요.
아니 중국 관련주 아니라 중국 관련주보다 그냥 아모레퍼시픽 좀 찝찝하고 콜마도 조금은 찝찝하고 나쁘진 않는데 중대형주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실리콘트는 따라가자니 좀 그렇고 아니 APR은 네, 실리콘트는 어차피 단타 매매라 오늘은 올라버렸고 예. 그리 치게 되면 아까 했던 대로 딱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메카보다는 이게 원래 코스메카 코리아 자회사가 잉글우드 맵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잉글우드가 작년에 잘 안 돼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나가지고 코스메카 실제 같이 죽었었어요. 안전빵으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제일 이쁘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게 ODM 업체인데 옛날에는 테마주였는데 지금은 이게 기업이 보면 실적이 나와요. 작년에 잘 나온 걸로 아는데 그쵸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원래 40억 90억 하다가 매출이 한 1600억으로 한 60% 성장하고 265억 찍었죠. 이제 분기에다 이제 꼭 찍히죠. 예.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따가 다시 봐야겠는데 어차피 저는 쭉 중국 때문만에 보는 건 아니에요. 예. 화장품 회사들이 조금 저런 게 약간 공매도 치기도 애매하고 예. 아니 실적 좋고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공매도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콜마 같은 애들은 아마 대차 잔고가 꽤 좀 늘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걸 봐야 돼요. 무조건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보면 한국 콜마에 대한 대차 잔고가 지금 보니까 예, 한 100만 주까지 올라왔죠. 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올라왔을 테요. 왜냐면 이래도 중형주라서 엄청 올라왔죠. 40만 주로. 근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은 별거 없어요. 5만 주 그래프만 들이 생겼죠. 그 다음 뭐야? 코스메카 코리아는 코스메카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50만 주 정도? 아 얘는 좀 많네. 근데 코스메카는 ODM 업체이 되게 좋은데 단점이 뭐냐 하면 잉글우드를 같이 봐야 돼요.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게 좀 있어요. 아 그런 게 좀 있고 특징주 조금만 더 볼까요? 팍 올랐다가 오늘 딱 보면 삼성 하이닉스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아유 조선주는 뭐 카카오도 그렇게 손은 안 나가고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좀 보이고요. 알테오젠을 추격하는 거는 저는 반대까지는 아닌데 좀 그렇고 장이 폭등하는구나. 687 넘었죠. 그러면 잠깐만요. 레버리지가 수익이 꽤 많이 날 텐데 750원 넘었구나. 그럼 이거 제약바이오 슈팅 나는 거예요. 가네요.
야, 이거 코스닥 붙었는데 셀트리온일까? 지수가 팍 튀었죠. 지수가 팍 튀었죠. 이거 더 오르겠는데. 5일선이 얼마예요? 6,860원? 지금 이게 시장이 팍 들어왔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이 687. 송고 나왔어요? 아, 뭐 기사 하나 나왔는데? 아, 요거네요. 야, 이걸 믿어야 되나? 어쨌든 요거 지금 기사 나오면서 날라갑니다. 날라가. 예. 이제 제일 불확실했던 게 요거 나오면서 날라가네요. 그러면 지금 거의 뭐 로켓으로 쏘고 있네요. 야. 팍 그러니까 뭐 종목부 보게 되면 배터리 안에 지수는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일정이 이야기긴 한데 환율도 내려갑니까? 아니, 아직 반응이 없어요. 빡 웃네요. 하나 뭐 팔아야겠다. 야, 아무래도 슈팅 같은데. 잠깐만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지금 내가 리딩할 때가 아니고 7, 8월. 돈 벌어야 돼. 열심히 벌어야 돼. 팍팍팍 올라갈 때. 바빠 지금. 앉아서 여러분이 뭐 슈퍼챗을 쏘길 하나 뭐 뭘 하는 게 있나? 잘하면은 시장이 좋은 거고 못하면 뭐 이 새끼 저 새끼 욕만 얻어맞는 판에 나는 돈이나 벌어야지 뭐. 아니 뭐 장 좋으면은 뭐 장이 좋은 거고 장이 나쁘면은 뭐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듣는 이런 장에서 먹고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어차피 뭐 뭘 해도 욕바가지 인생 뭐 애순이 저리 가란데 뭐 내 편 하나도 없고 폭삭 상해수다 씨.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이제 이 탄핵안 일정에 대한 선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참 내가 웃을 수도 없고 좀 사실 그렇긴 합니다. 이게 근데 뭐 결과는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4일날 오전 원래 이번 주도 대여를 했는데 4일이 언제 금요일이에요? 예. 지금 이런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어쨌든 간에 좀 강력하게 급반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긴 해요. 네, 이제 근데 아침에 조금 빨리 올랐기 때문에 보는데 거의 시장 전체적으로 들어오죠. 그래도 알테오젠이 여기서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거고, 알테오젠이 이제 약간 우리만의 장이에요. 이거는 우리만의 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지수가 약간 생각보다 어쨌든 간에 지수는 양봉이에요. 지금 보니까 정치 테마주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종목들은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니까 일정 부분 뭐 지수에 베팅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일 겁니다. 지금 원래 지수에 베팅하는 상품이 이 친구거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오늘도 6% 올랐죠. 이 말은 코스닥 지수가 3% 올랐다는 레버리지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대략 3% 올랐다는 이야기. 근데 봐봐요. 코스닥 지수가 2.57%가 올랐는데 레버리지가 6%가 오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기는 제약바이오가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지수보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수지만은 항상 탄력성이 중요한 거. 이 지수를 통해 가지고 제약바이오, 저도 제약바이오는 없어요. 지금 알테오젠 뭐 사실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올라가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좀 좋은 건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가파르게 올랐고 정치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안 볼라 그랬더니 봐야겠네. 동신건설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대박이네. 네? 동신건설 다 올랐어요. 오리엔트예요? 오리엔트 다 오르고. 아니 뭐 시장은 뭐 결과가 나온 것처럼 움직여 버리는구나. 대부분 이재명 테마주들이죠. 몰라, 저건 알아서 하세요. 야, 근데 이거를 참, 이게 진짜 이제 현실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얘 뭐냐? 우리나라가 지난 12월 달 지수가 대략적으로 한 요때 정도 있었죠. 이 딱 그 자리거든요. 2500선 자리. 12월 달에.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잠깐 발작을 하지만은 이걸 뭐 종가까지 땡길 재료는 아닙니다. 한국 이야기라서 그리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오른 것 같은데요. 너무 속 시간이 빨랐는데 어쨌든 근데 장은 또 내일까지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인 거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이야기로 좀 많이 오른 거, 좀 빨리 오른 게 없잖아 있어요. 지금 움직인 거는. 근데 기어는 어차피 오늘 장 반등계를 맞았던 거. 그래서 요 뭐 정치인 테마주들 상치는 거는 뭐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시장 관점에서는. 그리 보시고 봅시다.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은 아마 환율로 움직이는 거 보면 반응을 하긴 합니다. 막 이게 이제 환율 5분 봉이거든요. 막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 부분을 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고. 참 슬프네요. 예, 카카오그룹주가 바로 왜 움직이는지는 아시죠? 카카오그룹주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카카오페이를 산다는 거는 이 결과를 생각하고 사는 건데. 아니야. 근데 아직 금요일이면은 아직 시간이 오늘 화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라고.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 봐도 돼요. 예. 그래도 운명의 장난처럼 어차피 오늘 장을 양봉을 보고 반등을 보는 자리에서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4월 2일 전에 저점을 형성한다. 주간 기준 월화 저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다음에 월간 기준은 4월조가 세 번째인데 관세 접근은 상반기 하이라이트다. 이격률 과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진행된다. 요 관점으로 보시면 요 전략은 아마 그대로 유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그렇고 기술적 반등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잘 됐네요. 이제 뭘 사면 됩니까? 오늘은 딱 봐도 분위기상 오후장 종가까지 장을 많이 뺄 건 없고, 개원주 정치가 만우절로 장난치겠어요? 목소리가 뜸뜨르네요. 근데 지금 반응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그게 만우절이라 하더라도 코나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야당 관련주거든요. 주가가 어차피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다 20% 올라버렸어요. 저 기사 나오고 제가 씁쓸하다고? 그런 거 없는데. 저는 원래 정치 테마주를 안 해요. 정치 테마주를 안 해요. 그냥 안 해. 제가 좀 씁쓸한 거는 아침에 실리콘토를 안 산 게 씁쓸한 거예요. 이게 어제 이제 좀 주식이란 게 완전 타이밍이라 대신 이제 시장에는 베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또 한 종목도 다시 좀 매입질을 하는데 뭘 사야 장은 내일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뭘 사면 될까요? 장은 내일도 올라갈 거예요. 이 올라가면 올라가요. 뭐 사고 안 사고는 상관이 없는데 좀 들고 있으면 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와요. 가장 센 거는 어쨌든 간에 1차 반등은 오늘까지는 바이오가 아마 주도할 겁니다. 그건 오늘 기준이고 내일부터는 또 달라요. 원래 올라갈 때가 일단은 바이오나 이런 애들이 빨라요. 오히려 뭘 사도 오른다고? 근데 뭘 사는 것 중에서 2차 전지는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더디긴 하죠.
지금은 좀 몸을 좀 가볍게 할 필요는 있어요. 가볍게. 그래서 어제처럼 다시 이렇게 확 지금 보면 이제 방산주들은 또 윗꼬리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저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기다려요. 방산하고 조선은 기다립니다. 굳이 내가 급하게 막 따라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노바텍도 인맥 테마주로 갔던데 움직이는 폼이 원래 응용 자세가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경상도에 있어서 그런가? 노바텍이라는 회사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얘도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더라고요. 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저출산 관련주도 다 그쪽이죠? 맞죠? 오픈롤도 다 정치인 테마주들이죠. 정책 관련주들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뭐 일신석재 이화공영도 다 그쪽이고 이하는 매매하면 안 되고, 예, 요거는 이제 대북 관련도 있고 또 정책도 있는 거고. 차, 웹캐시도 그쪽이죠. 예. 야,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에서 저평가받는 이유가 확실히 있네. 어차피 뭐 부방이란 이 주식도 정치인 테마주죠. 전부 다 정치인 테마주네. 그러면은 봅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마 저 정도 될 것 같고, 야, 신박한데요? 한동훈 테마주를 보시는 거예요? 신박한데. 되게 신박하신데. 야, 똑똑해. 신박해. 근데 이건 지금 다 움직여가지고. 예. 요 그림이라면 어쨌든 간에 이제 강세 유지라서, 예, 보고 690이면은 잠깐만요. 어제 저점이 692죠. 오늘 지금 고점이 692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꺾이겠다요. 조금 더 팔아야겠다. 시판 사판 초단 타야 어쩔 수 없어요. 또 팔아야. 잠깐만요. 돈 좀 챙기고요. 야, 뭐 2% 3% 끝이면 2% 3%씩 하루에 10번 하면 하루에 상한가 먹는 겨. 굳이 내가 정치 테마주 해가지고 30% 20% 할 필요가 없는 겨. 2% 3%도 뭐 수수료 1%가 나가던 간에 먹으면 장땡인 겨. 그래가지고 20% 30% 처물린 거 감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판 사판이지. 네가 좀 내가 좀 따라하고 안 따라한다는 문제지. 뭐 따라하고 있지 뭐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뭐 약간 시장을 맞추는 게 좀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은 이제 시간적으로 제가 사실 이제 ETF 매매했어요, 여러분들. 요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매매했는데 이걸 이제 딴 거보다 그게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정확히 맞출 수 없는, 저는 선물 옵션을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정치 관련 이슈로 팍 올랐잖아요. 오른 시간 20분 정도 올랐는데 가만히 봤더니 어제 저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이 되면 이 디상가에도 골수, 어제 저점 자리고 시간 기준이라서 어차피 ETF도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물 옵션과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요 6,800원대 조금 더 이제 익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ETF는 우리가 지수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12630을 사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뭐 10% 20% 먹는다고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한 뭐 3% 5% 7%면 돼. 그러면서 이제 비중을 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는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탄력성이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수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요거 하고 종목 하나 드릴게요. 지수가 확 빠졌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배터리, 삼바 같이 빠지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얘들은 삼성도 올라가야 되고 하이닉스도 올라가야 되고 다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딱 한 놈만 올라가면 돼요. 누구? 알테오젠요. 얘만 올라가면 돼요. 얘만. 근데 그럼 얘를 샀으면 좋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이건 내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나 얘가 안 올라가도 누가 올라가면 되냐면 HLB가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급락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얘를 사는 거예요. 요 코스닥 지수 해가지고 아까 봤던 요 233740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거 한 3% 5% 보고 이렇게 딱 들어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내일 기준으로 이제 지수가 더 올라왔다고 쳐요. 그러면 종목이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ETF는 여러분들이 꼭 단타를 말한 게 아니라 돈 드는 거 아니고 3,000원이면 되거든요. 3,000원. 그래서 한국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1시간 교육을 받아놓고 주식 계좌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주식 계좌에서. 특별히 뭐 점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약간 시간 기준으로는 올려는 왔는데 아마 현 시간부터는 조금 또 행보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왜 그러냐면 장이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이게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그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변화가 별로 없고 코스닥 쪽에서만 확 들어온 거예요. 이건 개인 수급들이 땡긴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외국인이지만 금은물이죠. 선물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 위주로만 확 땡긴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어쨌든 제 생각할 때는 장 초반에 나온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거 말고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고 요거에 대해서 수출 지표도 잘 나왔는데 조금 낮추지 않을까 좀 반응하자. 이 벌써 세 번째인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 보시고 이제 오늘 관심주, 오늘 아침에 어제 관심주가 괜찮았어요. 글로버스로 한 8% 5% 이상 나왔을 건데 보통 11시 20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 보시면 되고 익절은 알아서 뭐 2% 3% 하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고 항상 오른쪽에 손절선 잡아드리면 뒤도 보지 말고 손절선 근처에는 딱 줄이고 좋습니다. 아까 한참 이야기했던 게 화장품주거든요. 화장품주. 화장품 오늘 수출 지표가 발표돼서 오른 것도 없잖아. 있겠죠. 전력 쪽도 데이터가 나쁘지 않는데 엑셀이 너무 눈에 안 들어온다 이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하네요. 예, 이거 뭐 한두 개도 아닌 거 보니까. 예. 정치인 관련주는 저는 안 하지만은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안 하고는 뭐 사실 상관이 없고 여기 있으니까 누가 정리해 주셨거든요. 정치인 관련주들은. 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실사 하고 누가 정리를 잘해 주신 거 올려 드릴 거니까 예,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이게 방송이 나가면 제가 여러분들 캡처하기 좋게 딱 맞춰 드릴게요. 그럼 유튜브 화면 보다가 가운데 버튼 눌러서 샥 하면 복사가 되죠.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멈춰가지고 싹 하면 되죠. 이렇게 싹, 네,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생각인데 한번 누가 제가 한 건 아니고 텔레그램에 올려온 자료인데 혹시나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꼭 주식하는 사람들이 양반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 어차피 저는 정치인 테마주를 안 해요. 그게 자랑은 아닌데 그냥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저는. 예. 못 하겠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야. 예. 돈만 벌면 장땡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사람마다 그런 게 싫은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있고 오늘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부 다 사실 큰 의미는 두진 않아요. PNT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 많고 시장이 이제 과연 어떤 그림으로 가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어쨌든 내일부터 좀 오른다고 베팅을 하면 경창산업은 왜 밀렸어요? 이거 비아디 관련주인데 빠져요. 빠졌구나. 관세로 인해서 제일 많이 빠진 게 뭡니까? 배터리죠. 자동차고. HBM이고. 최근에 메디톡스가 바닥에서 엄청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얼마 전에 그 모든 게 다 무죄 판결이 났죠. 그 다음에 자기 자사주를 사고 있고
정현호 대표는 무혐의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3월 13일 기준으로 메이톡스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상고심에서 원고 메이톡스 피고 대전지방식약처 상고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메이톡스가 이긴 거죠. 한 4년에 걸친 거였는데 24년도 4월 달에 메이톡스가 영업 정지되는 사건이 있었고, 메이톡신주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 자체가 최근에 소송이 들어오다가 다 뒤집혔죠. 그래서 메이톡스가 제조 판매 중지에 대해서 이때 상고한 게 대전지방의약청, 피고가 메이톡스.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 해결됐죠. 그건 안전빵 종목으로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본 게 한국 화장품 제조였죠. 한국 화장품 제조. 실리콘트도 더 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고, 잠깐만 있어봐요. 선진뷰티도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자외선 차단 쪽이거든요. 선진뷰티가. 그래량이 작죠. 메디톡스는 그냥 오늘보다는 관심 종목에 두다가 다음 주에 조금 눌리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은 저기 휴젤 밑에다 갖다 두면 됩니다. 예. 카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정석 매매고, 한국 화장품 제조로 가죠. 예, 한국 화장품 제조. 그래서 오늘장 관심주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제조고, 가격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지금 11시 20분이니까 아마 한 53,500원 정도 현재 가격대를 아마 이하로 보시면, 그래는 오늘 실어놨고 안 실렸어요. 근데 97%면은 11시니까 실어둔 거고, 아마 53,500원 밑으로 평단을 맞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리는 보통 이제 손절 비중 축소선인데, 허리는 이거는 이런 거는 한 60분 봉으로 볼까요? 여기 있네. 51,500원 잡으면 되네요. 그럼 내가 잃을 수 있는 거는 대략 주당 한 2,000원 정도. 2,000원이면은 뭐 그리 리스크하진 않아요. 2,000원 정도면은 손절선이 한 4% 정도 되고, 익절은 알아서 하시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 들어갈 때는 항상 보통은 한 5% 이상은 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확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이런 가격대까지는 빈 공간이라 그래요. 그런 거 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시 15분에 관심주는, 오늘 한 종목 관심주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뭐 매매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율인데 항상 매일 11시 15분에 한 종목씩은 어지간하면 매일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 종목 관심주는 여기는 안 적어 드릴 건데, 어제는 이제 클로봇이었고 오늘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제조고, 아까 가격을 제가 적어놨죠. 또 꼬르륵 거린다. 53500 전후 공략하시고, 손절선은 51,5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참조하세요.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세요.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단기입니다, 단기. 야, 근데 이게 이런 말을 잠깐 이건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배터리 부장이 지금 올려줬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4월 4일 11시요? 날짜가 왜 이래? 설마 이거 누가 무당들 이렇게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너무 억울한데. 에이씨, 이제 너무했다 이거는. 아니, 너무했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뭐 결과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장이 조금 많이 반등을 했고, 또 운명의 장난처럼 그게 나오다 보니까 또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가 가장 큰 이슈였던 또 정치 리스크에 대한 이벤트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사실 관세 이야기인데, 뭐 저 이슈를 통해 가지고 아마 원화 환율은 다이렉트로 내려갔을 거예요. 이렇게 팍 꽂아버리지 않습니까? 원화 환율 5분 봉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금상첨화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트럼프도 이런 여지도 남겨놓고 미국도 기술적 반등을 해서 어제 세워드렸던 대로 아마 오늘 해서 내일까지 해서도 장은 일단 기술적 반등, 이게 5일선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 저의 생각이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코스닥이 전저점을 잠깐 하다가 회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5일선 이상까지 보면 됩니다. 그리 보시면 뭐 그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원웨이야. 원웨이가 아니라 종가까지 고가예요. 삼성이 이렇게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어떤 부분 비슷한 가격으로 아마 6만 원, 20만 원을 터치할 것 같고, 관세 이야기니까 또 현대 기아도 낙폭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 보시고, 2차 전지는 오늘까지는 주인공이 안 될까 하면 내일부터 조금 그래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일단 시장은 빠진 것부터 먼저 들어오는데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개별주 뭐 PNT나 이런 애들은 좀 빨리 회복되네요. 빨리 회복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글쎄요, 뭐 어제 대부분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애들이 원래 강했던 애들이잖아요. 사실 사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근데
미국이 분명히 바닥은 찍을 것 같고 제가 봐도. 근데 속도는 답보할 수 없고, 물론 속도가 만약에 미국 증시가 정말 속도가 빠르다, 4월 하이트가 나와서 그러면은 이거는 미 증시에서 먼저 반응이 나올 거예요. 미 증시에서. 그래서 약간 4월 달은 일단 4월 제가 지난번에 4월 한 중순까지는 다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조금 욕심을 내도 됩니다. 중순이 지나고 나면 중순이 지나고 나면 또 실적 부담감은 있어서 지금은 약간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즐겨도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카카오를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뻔히 잘 아시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뉴스에 한번 때려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게 좀 있고, 그래도 어저께 용의 심장으로 지수의 상승에 베팅하신 분들, 뭐 주가 지수 위에 3%든 5%든 뭐 6%든 7%든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안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메이톡스란 기업도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들어오는 기업이거든요. 돈이 어차피 아시겠지만은 이런 건 잘 안 빠져요. 이런 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안 빠지기 때문에 내가 추격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낙폭주 매매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저도 딱 찍을 수는 없어요. 지수가 한 100포인트가 빠졌다가 들어오는 거라서 5일선까지는 무조건 보면 되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단방이 2580 5일선까지 갈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힘만 놓고 봤을 때는 잠깐은 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까지 당기기도 조금 벅찰 수도 있고요. 거의 다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장을 종가까지 좀 빨간 거 보고 한 쉬시다가 한 2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조금 체크하면 돼요. 2시 정도. 지금 아침에 만약에 데코잉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뭐 특별히 5월선 언저리 오면 어차피 얻어맞을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들어가 놓으면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딱 전고점 돌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53,500원. 그런 거는 2차 매수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분봉을 띄워 놓고 한 오후 한 2시 전후에 한 번 더 본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미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는 잘 안 나요. 그리고요, 뭐 만약에 잘 하셨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정책 리스크에 대한 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원화 환율이 지금 확 떨어지죠. 어쨌든 뭐 기사화 나온 것처럼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다음 주가 이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헌법재판이 결과가 나오면 그 전까지가 가장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나면 테마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 재판으로 통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 토해낼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강세인데 그거보다 우리는 저 재료를 통해 가지고 한국 증시가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트럼프 관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항상 기대감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정치인 테마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나왔다면 오히려 금요일 제가 볼 때 장이 제일 좋을 시점이 오늘하고 내일까지거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조금 반등 수준에서 보시고 목금은 오히려 떴고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뭘 보는 거냐면 결과에 따라서는 인맥 테마를 보는 게 아니라 정책 관련주로 달투님이 잘하시네. 그렇죠. 이 11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이 없어요. 사실 이날 방송이 금요일이라 주식인 방송이 10시에 마칠 건데 이날은 정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이제 왠지 분위기는 세게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제가 앉은 자리에서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하고도 10시쯤에 좀 내려갈 때 오늘은 아니다고 했었는데 또 마침 그런 재료가 나왔으니까 많이는 안 좋겠지만은 또 내일의 희망을 보고 그리 가도록 하죠.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